지난주 발생한 화재로 충남 서천군 화양중앙교회 예배당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올해 주요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이 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광복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등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한 손정도 목사를 기리는 청년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들을 위한 목회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화재로 충남 서천군 화양중앙교회 예배당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재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 공간이자 고령층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을 앗아갔는데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잔해물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화재 현장. 불타고 그을려진 각종 시설물과 찢겨나간 성경책 등 화마에 불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발생한 화재는 충남 서천군 화양중앙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사고 당시 수요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에 온 고상만 목사는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불길과 맞닥뜨렸습니다. 늦게 오신 성도님들이 지붕에서 연기가 난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해서 불이 막 심화되기는 6시 30분쯤 넘어서니까 불을 연기 나는 걸 확인하고 10분, 15분 후부터 맹렬하게 불이 탔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수요 예배에 모여있던 인원은 약 30명. 교회 예배당은 전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약 1년 8개월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교회 출입문을 여닫기 편한 구조로 바꿨고 성도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옆으로 미닫이라고 하는 옆으로 나는 구형문이었는데 사실 20개월 전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나오기가 편하게 구조가 변경이 되고 또 그동안은 신발을 밖에서 벗고 슬리퍼를 안에서 신었었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다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교회 입구를 제외한 시설물이 모두 불에 탔고 고 목사와 부인이 지내던 사택 역시 제로 변했습니다. 옷 한 벌 건지지 못했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소실되며 졸지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생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막 그 순간 스치는 거 이거 어떡하지? 리모델링 작년에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 겨울에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리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화재는 시골 마을 고령층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을 빼앗아갔습니다. 45년 동안 김 장로님이랑 나랑 이것을 얼마나 이게 참 피나는 노력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고 우리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참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말로 너무 암담하고.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난 현재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한 임시 가건물에서 예배가 재개됐고 고 목사 부부는 마을 주민이 제공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담했던 심정을 가까스로 추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회 빚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시급한 교회 철거비만 2천만 원 이상, 교회를 허물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어떻게 바로 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양중앙교회가 처한 아픔을 우리 주위에 알리고 도움의 손길이 닿는다면 교회는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빠르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건축과 더불어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 일을 같이 그냥 병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자.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다음 달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이 목사는 16일 오전 국가 안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취임시 초청장을 받아 미국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를 만난다며 성도들에게 한미 관계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귀히 여겨서 우리 한국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한국을 잘 견고히 세우는 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주도록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박 4일 동안 다녀옵니다. 여러분, 지금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인 줄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당선인의 종교자문위원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화이트 목사가 연결고리가 돼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주요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이 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총신대학교 신대원과 장신대학교 신대원만 입학 정원을 채웠습니다. 침신대학교 신대원은 81%, 감신대와 한신대 신대원은 각각 86%와 70%에 그쳤습니다. 특히 목원대와 협성대 신대원은 각각 38%, 34%의 충원률을 보이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신대원의 올해 평균 신입생 충원률은 85%를 보였습니다. 신대원 졸업생은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후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은 한국 독립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까지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특히 감리교 소속이었던 손정도 목사의 걸레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운 비단이기보다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던 해석 손정도 목사. 손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민족이 모여 사는 이상촌인 호조 설립도 추진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였던 손 목사는 서울 정동교회의 5대 담임 목사로서 국내 개신교 확산에도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손 목사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31년 사망해 만주 지역에 묻혔지만 1996년 유해가 봉환돼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손정도 지사님께서는 목회자로 활동하시던 중 3.1운동으로 하나 된 국민의 독립 의지를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셨고요. 또 의용단을 조직해서 항일, 무쟁, 투쟁에 동안 민족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손 목사의 걸레 정신을 기리고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청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에 이어 뮤지컬 배우들은 당시 손 목사의 감정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손 목사의 장손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손명원 상임의장은 나라가 혼란한 지금 시대에 그의 가르침을 더욱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님이 그 자식들한테 얘기한 거는 너희들은 걸레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걸레같이 살아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이 어렵고 피할 때 도와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 걸레 정신이 나한테 손자로서는 제일 마음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영화 호조는 내년 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정도 기념사업회 이철 회장은 손정도 목사의 신앙과 정신, 삶을 재조명해 현재 대한민국이 귀한 답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2024년도 이제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목회 방향을 찾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참목회연구소가 신년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소하는 다음 세대, 줄어드는 교회 질적 성장, 내년도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목회연구원은 한국교회의 위기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다음 세대 목회이기 때문에 그 목회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지를. 연구원은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의 주요 가치인 생명사역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 중인 사역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성경 말씀을 들은 성도가 변화하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회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대외 활동 등 부수적인 일들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수적인 일을 주로 맡는 3040 세대가 부담을 떠안고 번아웃이 오거나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예배와 복음 등 신앙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교회 성장은 자연히 따라올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는 자꾸 키우고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명 중심의 목회로 나가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집니다. 안양제일교회 최원준 목사는 최근 한국의 기독교인 중 대다수는 모태신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 목사는 가정에 복음을 전수할 3040 세대 양성과 청년 세대의 복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간 세대를 위한 예배를 편성하거나 주일 설교 말씀 주제를 젊은 세대에 집중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은 매년 목회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구성원들이 연말 연초에 기도로 영성을 다지고 성령을 받는 기도성령 운동을 이어갑니다. 백석학원의 기독교학부 교수와 목회자들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병청 백석연수원에서 영성 수련회를 열며 송구 영신의 길목에서 영성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총회의 오랜 전통인 백석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는 내년 1월 6일부터 이틀간,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는 9일부터 이틀간 천안 백석대학교의 백석홀에서 열립니다. 학생들도 뜨거운 기도로 입학과 졸업을 준비합니다. 신대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강전 영성수련회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정 영성수련회는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서울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에서 유학생과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인도네시아 서울국제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분당 중문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이어 열린 이주민과 유학생을 위한 만찬과 바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는 이주민과 사역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울 이주민 선교연합회는 이번 크리스마스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며 환대와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며 우정 전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앞으로도 유학생과 이주민을 위한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평일을 열고 비공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진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측은 이날도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 저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우리의 권력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외교부처 수장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12.3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와 대외관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의 30% 수준입니다.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새 소득이 늘어 부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선 국민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5명 중 1명꼴로 전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빈곤의 늪에 빠진 고령층 대부분은 5년이 지나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에서 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 자료가 있는 인구 가운데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 분위가 한 계단이라도 올라간 사람은 17.6%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전체의 17.4%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23%가 1년 새 소득계층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계층이 뒷걸음질한 청년도 전체의 18%나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무모한 행동이 증가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와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해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7일 뉴욕에서 열린 대담에서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극적인 정치적 격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벼텨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며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전 대통령 바샤르 아르사드 집권 시절 자행된 대규모 학살을 보여주는 집단 무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시리아 긴급 태스크포스의 무아즈 무스타파 대표는 다마스쿠스 북쪽 지역에 최소 10만 명이 안매장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집단 안매장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실종자위원회는 시리아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집단 매장지가 최대 66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는 10에서 15만 명가량이 내전 중 실종됐고 이들 대부분이 고문 끝에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국산 철강을 저가에 수출 밀어내기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인도까지 최대 25%의 관세 장벽 설정에 나섭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규제 총국이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 수입에 따른 역내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새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향후 2년간 중국산 평강 제품의 최대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중국 철강사들이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면서 브릭스 회원국들마저 중국산 저가 철강에 관세 대응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고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특히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는 폭설이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과 제주 11도, 대구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민들의 신앙 공간이자 지역 어르신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됐던 화양중앙교회가 갑작스런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교회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